자,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죠. 그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 유적에 한번 놀러 가봤어요. 찍어서 좀 약간 뭐래는 기능을 좀 많이 익히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하다. 야 뭐야 이거? 진아 잠깐 스톱! 진아! 이건 뭐니? 이거 옛날 사람들이 옷 아니야? 엄마? 이거 봐. 저 안에 뭐가 있어? 이런 데 살았어. 안에 뭐 있니? 안에 사람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진짜? 아 사람 저기 유리 사람 있어. 맞네. 오씨. 진짜 유리 사람.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들어가 봐. 들어가 보자. 야 아빠 선글라스 때문에 잘 안 보인다 야. 흙 냄새. 움막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보통은 움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실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기둥이 없는 형태예요. 사방으로 이제 석가래가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 두 개를 갖다가 시옷자 모형으로 이렇게 딱 맞붙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를 놓게 되면은 둥근 형태의 이제 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저 제일 위에서 이제 묶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밀집 같은 걸 덮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의 어떤 집이 나오게 되겠죠.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중간에다가 이제 기둥 같은 걸 세워가지고 좀 더 네모 반듯한 형태의 움막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움막의 어떤 기본적인 평면은 뭐 동그랄 수도 있고 타원일 수도 있고 뭐 다 다양하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고인돌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해? 저기 있잖아. 이렇게 가야 돼? 그런가 봐. 일단 길 따라 가보자고. 밤도 아닌데 왜 이렇게 풀벌레가? 여기 박물관도 있지만 박물관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요. 어디로? 여기에 박물관이 있거든요.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어디? 여기는 그 이름 뭐더라? 세계문화유산이야. 야, 너 저 앞에 뛰어가서 저 김치 해봐. 와 진아 이게 멋있다. 자, 뒤돌아서. 네, 그냥 뒤로 돌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얼마 경치 좋다고. 뒤로 돌아봐. 뒤로 돌아봐. 어디로 가야 해? 여기도 탐방로가 있어요. 여기가 현 위치 이거요. 제가 18번이에요. 15번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저거구나. 우리 15번부터 가서 이 길 따라 쭉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기 있는데 바로. 우리 그럼 15번부터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15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몰라요. 저건 안 보여? 자, 15호 고인돌이죠. 보시다시피 돌만 하나 그냥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이게 만들다 만 건지 아니면 만들어 놓은 건데 무너진 건지는 뭐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후자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돌이 약간 좀 비스듬하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저게 한 3도에서 5도 정도 각을 준 건데 왜 저렇게 했냐면은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저게 무너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살짝 각을 주게 되면은 무너지지 않고 약간 좀 안정감 있게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지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짱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세웠을까요? 네 생각을 얘기해봐. 난 몰라. 나도 몰라. 그거 혹시 있잖아, 엄청 힘센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진아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너 걸리는 게 없다. 아빠. 왜? 우리 힘 약한 사람이 안 그러면 우리 말고 우리 세상 아니면 우리 세상 사람이 저걸 힘이 약한 사람들이 모두 들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저거 들었나? 그래? 트럭에 싣고 와서 들었나? 야, 옛날에 트럭이 어디 있니? 옛날에 힘이 약한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들었나? 응. 그게 맞는 것 같아. 저거 혼자서 못 들어. 그지? 저 혼자서 어떻게 들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저 고인돌도. 고인돌 앞에서. 야 뒤로 돌아보세요.
안태진 뒤로 돌아보세요. 하나, 둘. 오, 멋있어. 한번 한 개만 V 해봐. 하나, 둘, 셋. 오. 일로 와봐. 야, 대판 크다, 야, 이거. 야, 진아. 야, 저거 봐. 아래 뛰어서 봐봐. 저기 대박이지 않아? 야, 저 돌이 약간 삐딱하지? 응. 왜 되게 삐딱하게 했다는 줄 알아? 왜? 저 똑바로 세우면 응. 넘어진대. 그래가지고 일부러 약간 좀 삐딱하게 했다고 하더라고. 아빠가 또 놀라운 비밀을 하나 얘기해줄까? 뭐? 저 밑에 다리가 돌이 2개 있잖아. 응. 사실은 그러면 저기 통로가 나오잖아. 응. 근데 저 끝에 통로를 막아버리고 이 앞에 통로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몰라. 그럼 안에 방이 되겠지? 응. 그지? 이 부분은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고인돌은 이제 북방식 고인돌 또는 뭐 탁자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뭐 탁자형 고인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중간에 그 받침이 되는 돌 2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판 같은 돌을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게 무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원래 이거의 역할은 무덤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거 무덤의 역할을 하느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중간에 보면은 저 기둥이 되는 돌이 2개가 나란히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게 원래는 2개가 아니고 4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저기 구멍이 이 부분 보면 뻥 뚫려 있잖아요, 그죠? 저기 앞이랑 뒤를 막게 되면은 저 안쪽에 뭐가 나오겠어요? 막혀 있는 방 같은 구조가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다가 이제 시체를 놓고 또 이런저런 뭐 유물 같은 거를 놓고 그 위에다가 큰 돌을 엎어가지고 뚜껑을 덮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현재 양옆에, 그러니까 현재 이 위치에서 오른쪽 왼쪽을 막아놨었던 그 돌은 뭐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 거죠.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남방식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좀 만드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지금 이 순간 또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대. 돌을 넣어요. 2개를 넣고요. 흙으로 산을 만들고요. 위에 돌을 위에 올린 다음에 흙을 파내면은 짜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신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같이 이렇게 원수상들이 맞아. 그런 다음에 여기를 막아요. 반대편도 막아요. 그러면 짜잔 방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 무너짐. 무덤으로 익히는, 재단으로 익히는.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건 줄 알아요? 어떻게? 우리 다음에 또 보러 갈 건데, 이거는 방이 땅 안에 있어. 땅 안에다가 이렇게 판 거야. 그래가 사람이 죽으면 얘도 넣었어. 응.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을 얇은 돌로 이렇게 다다다 덮어. 그런 다음에 양쪽에 이 작은 돌 보이지? 응. 이 작은 돌을 4개를 넣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 위에다가 큰 돌을 짠 올린 거지. 여기도 뭐 그렇게 만들기도 해. 설명. 오. 오. 근데 진짜 아빠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 온 세상에 저 온 세상에 고인돌이 100개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 줄 알아? 50개가 있대. 근데 우리나라 이쪽 지역 그 약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자체가 사람을 믿으면 약간 장애를 띠르고. 네, 야. 우리나라 왜 이렇게 고인돌이 많은 거죠? 아니요, 뛰기 싫어요. 아니. 준비. 근데 어디까지 가는데? 제 의자까지. 준비 시작. 이런. 준아 빨리 와봐. 여기 맞아.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다. 19번이야 얘가. 야, 너무 멀리 있으니까 있는지도 몰랐다 야. 오, 특이하게 생겼는걸? 20번까지 합쳐져 있네.
그러게. 야, 이거 이렇게 해놓고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고인돌인 줄 알지. 우리가 이거 보면 너 이거 그냥 고인돌처럼 보여 이거? 그냥 돌로 보인다 아빠 눈에는. 그냥 돌덩이 같아. 그지? 그냥 돌덩이 같은데. 어떻게 다 알까? 아빠, 근데 이거는 그냥 돌덩이 같지? 맞아. 고인돌 같지 않고. 저 밑으로 가볼까? 119로 갈까? 119라는 것도 있을 거야. 맞아. 요 아래 저기 저 밑에 저쪽에 또 있는 것 같아. 대박. 119를 찾아. 얘도 설마 고인돌이니? 얘도. 이것도 고인돌? 이거는 그냥 돌덩이 같은데. 이거? 이것도 고인돌이야. 저 봐봐. 야, 116번이야 이게. 이거 어떻게 고인돌이야? 이건 그냥 돌덩이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고인돌과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 중에 40% 정도가 한반도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있느냐? 사실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죠. 뭐 이런 설 저런 설 많기는 한데 뭐 정확한 진실은 알 수가 없지만은 확실하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농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신석기 당시에 수집 채렵을 하던 단계에서 신석기 중기에 농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점차 발전하면서 이제 인구가 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쯤 오게 되면은 인구가 많이 늘게 될 테고 그런 과정 속에서 농지가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족들이 여기까지 내 땅, 여기까지 내 땅, 뭐 이런 식의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형태의 거대한 거석 기념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보통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게 되죠. 이건 그냥 돌덩이 미끄럼틀 같아. 돌덩이 미끄럼틀? 얘는 몇 번이지? 몰라. 어디? 올라보자. 내가 볼수 있지. 몇 번이야? 117. 117번이야? 오. 이제 절로 가는 건가 보다, 이제는. 야, 이렇게 화살표가 다 있네. 고인돌을 보고 있는 거. 오. 아이고. 장난 이 봐봐, 이 하얀색 꽃이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다. 그지? 이렇게 꽃이 많으니까 나도. 여기도 많네. 또 앞으로 가야 돼? 아빠 이쪽으로 가자. 오케이, 이쪽으로 가자. 800m. 왜? 나 무슨 생각이 건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그 청동기 시대의 무덤은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운무덤이라는 것도 있고 돌날 무덤이라는 것도 있고 동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도 딱 직관적으로 딱 다가오지도 않고. 그런데 고인돌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유명한 건 맞아요. 자, 그럼 일단 무덤이니까 일단 그러면 이 엄청나게 무거운 뭐 돌을 갖다가 움직여서 지었으니 아무래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좀 인력을 좀 동원할 수 있어야만 가능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겠느냐 이거예요. 누구겠어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지배자의 무덤이 아니겠느냐라고 초반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또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지배자가 아닌 것 같은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여자나 뭐 할머니 이런 사람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약간 좀 다수의 시체가 한 고인돌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단순하게 좀 지배자의 무덤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무덤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뭐 지배자의 무덤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요즘은 그렇게 보고 있죠. 아, 저기 있네. 야,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자. 더는 안 될 것 같아. 야, 저 600m라고. 이게 고인돌이라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멈출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을 겁니다. 곤돌 있구만 지금. 어? 더 가면 더 곤돌이 나오는 거. 이거 진짜 이거 이제 이거 곤돌이 이제 안 진짜 저 위에 하나 더 있다. 저 위에 더 있다. 제발 엘리트 약간 좋겠다. 아빠 근데 눈썹 됐어? 매미설이야. 이 매가 몇 번이야? 1구다. 드디어 119번을 찾았습니다. 내가 1구들을 얼마 전에 해먹는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는 이제 뭐? 무슨 물? 물소상으로 그때. 어디에? 아, 저기에 또 논에 물 주는 거야.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고인돌 탐방은 여기서 이제 더 산에 올라가지는 말아요. 우리 아들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더 이상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탐방길 따라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꽤 많은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 가기는 좀 애매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제일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저런 쓸데없이 거대한 돌덩이를 갖다가 굳이 만들었을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 고인돌에서도 남방식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땅 파가지고 사람을 묻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을 얹는 방식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땅 파가지고 묻을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뭐 한다고 도대체 큰 돌을 갖다가 굳이 저렇게 엄청난 노동력을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진짜 쓸데없는 행동이거든요. 자, 사실 저걸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측면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아드의 성과 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 저 거대한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저 공간은 이제 성스러움이 부여지게 되고, 성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순간 저곳은 이제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공간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내려져 있는 그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하는 특징은 사람들한테 어떤 조금은 다른,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 고인돌이라고 하는 저 물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정말 잘 보여주는 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야, 그 위에 올라가서 한번 따다다다 한번 뛰어내려 봐봐. 자, 이쪽으로 쫙 뛰어. 준비. 아니 이쪽으로 쫙. 준비 시작. 이쪽으로. 준아, 이제 일로와. 이제 더워. 무궁화꽃이 있네. 머리띠가 묻어. 아니 안 묻어. 아니야. 준아, 손. 이렇게 돌리고 주차장이 나왔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고인돌 탐방을 마무리해 볼까요? 이거 책에 나오는 나물이 뭔데? 신기했다. 이제 그만 끝! 이란 말이야. 마무리해 볼까요? 마무리는 조금만 한다는 건데? 아니야, 이제 끝이라는 말이야. 아니야. 나는 조금만 더 한다는 건데? 알았어.